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그 노래들, 실제 사연을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냥 못 듣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 5곡 앞에서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멜로디가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순간부터 이 노래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오늘 5곡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노래들이 들릴 때마다 이 영상이 떠오르실 겁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한 곡을 듣다가 갑자기 가슴 어딘가가 무거워지는 느낌. 그게 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느낌. 분명히 가사를 다 이해한 것도 아닌데 영어라 뜻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묘하게 꽉 막히는 것. 그게 팝송의 힘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많이 울었던 팝송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유독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깊이 새긴 곡들. 오늘은 그 5곡 뒤에 있는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사연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사연들을 들으시면 노래가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직은 비밀입니다. 우리나라와 팝송의 인연은 꽤 독특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사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MBC 라디오 2시의 데이트. DJ 김기덕 씨의 목소리로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팝과 가요의 선곡 비율이 무려 7대 3. 그 시절 라디오에서는 팝송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틀어놓고 밥 먹을 때, 숙제할 때, 창밖을 바라볼 때 늘 배경이 있던 노래들.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들의 진짜 사연을 몰랐습니다. 가사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멜로디가 좋았고 그 멜로디가 어딘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지금 알게 되면 그때 그 감각이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들을 표면으로만 압니다. 그 이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그 이면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처음 들었을 때 아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첫 번째 곡, Yesterday. 폴 맥카트니가 어느 날 잠에서 깼을 때 머릿속에 멜로디가 완성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피아노로 달려갔습니다. 꿈속에서 들었던 멜로디를 잃어버릴까봐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선율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이 멜로디가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폴은 이 곡이 혹시 자기가 어디서 들은 곡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음악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 곡을 흥얼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이 멜로디 전에 들은 적 있어?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멜로디는 꿈에서 왔는데 가사를 쓰는 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임시 제목은 Scrambled Eggs였습니다. 계란 스크램블. 어제는 내 걱정이 멀리 있던 것 같아. 그 자리에 처음에는 Scramble Egg. 아, 얼마나 다리가 예쁜지. 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Yesterday는 비틀즈의 가장 유명한 곡이 됩니다. 방송음악협회 기준으로 20세기에만 무려 700만 번 이상 연주된 곡. 1999년 BBC 결산 투표에서 20세기 최고의 노래로 선정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위를 여러 차례 차지한 곡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같은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은 이 곡의 가사가 말이 안 된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발언이 담긴 친필 서명 잡지는 약 22,000달러의 경매로 팔립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 곡에 유독 약했을까요? 어제는 걱정이 멀리 있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것들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그 감각. 갑자기 반쪽을 잃은 것 같다는 그 느낌. 어제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감각. 한국 사람들은 그 감각을 너무 잘 압니다. 고도 성장의 끝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진 경험. IMF 외환 위기의 겨울.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달라진 그 하루. 그 노래는 가사를 몰라도 그 감각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곡, My Heart Will Go On. 이 노래는 원래 세상에 나오지 않을 뻔했습니다. 1997년 영화 타이타닉 제작 과정에서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주제가 삽입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팝송을 영화에 넣는 꼴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수 연주 음악만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작비가 폭증하면서 투자자들이 흥행을 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일랜드 가수 애냐에게 작곡을 제안했지만 애냐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작곡가 제임스 호너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호너는 이미 영화 음악 작업을 하던 중 그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흥행 보증수표였던 셀린 디옹에게 곡을 넘깁니다. 셀린 디옹은 그 곡을 원해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데모양으로 한번 불러보자는 부탁을 받고 리테이크 없이 딱 한 번 녹음했습니다. 그게 그대로 영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8년 그 노래는
한국 극장 안에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1997년 12월 한국에서 타이타닉이 개봉했을 때 한국은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고 가족들이 금부치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극장 안에서 잭이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을 때 로즈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신의 이야기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느낌, 이미 떠나보낸 무언가를 향한 마음. 타이타닉은 그해 한국에서 영화 산업 전체의 규모를 바꿔놓을 만큼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엔딩에 흐르는 그 노래는 극장 밖으로 나와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 노래가 특이한 건 녹음 자체가 그냥 한 번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설린 디옹의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한 번 부른 그 버전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는 준비가 덜 된 채로 나온 것들이 오히려 가장 진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직 더 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곡부터는 노래를 만든 사람 자신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만든 곡입니다. 세 번째 곡, The Show Must Go On. 1990년 어느 봄 런던의 녹음 스튜디오 안,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컬 부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완성된 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프레디, 이 노래 네가 부르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 말에 프레디 머큐리가 돌아봤습니다. 몸 곳곳에는 이미 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에이즈로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대중에게는 알리지 않았지만 밴드 멤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프레디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기날 하지 뭐. 그는 보드카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녹음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보컬을 끝냈습니다. 브라이언 메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디는 그날 보컬을 완전히 학대했습니다. 찢고 뜯어내듯이 불렀습니다. 그 곡이 The Show Must Go On입니다. 1991년 10월 14일 영국에서 발매됩니다. 그로부터 딱 6주 뒤인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합니다.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미스너들은 처음에는 좋은 퀸의 노래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디가 떠난 뒤 같은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그 가사가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무대, 텅 빈 표정.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쇼는 계속되어야 해. 그는 온몸이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상황이었다면 보컬 부스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곡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텨야 한다는 감각. 쓰러지고 싶어도 쓰러지면 안 된다는 그 압박. 그걸 한국 사람들만큼 잘하는 민족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다들 그냥 오늘도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그 노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대신 말해준 곡입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네 번째 곡은 이 노래보다 훨씬 더 뒤늦게 사연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네 번째 곡, I Will Always Love You. 이 노래를 처음 쓴 사람은 휘트니 휴스턴이 아닙니다. 원곡은 1973년 컨트리 가수 돌리 파튼이 썼습니다. 돌리 파튼은 이 곡을 쓰면서 울었습니다. 이별을 앞두고 쓴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별의 상대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돌리 파튼은 자신의 음악적 멘토이자 매니저였던 포터 웨고너와 결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가려면 혼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떠나는 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쓴 노래입니다. 당신을 항상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나는 가야 해. 그 노래를 1992년 휘트니 휴스턴이 다시 불렀습니다. 영화 보디가드의 주제가로 휘트니 휴스턴 버전은 빌보드 핫백 차트 14주 1위를 기록했고 역대 여성 솔로 가수가 발매한 싱글 중 최다 판매된 싱글로 기록됩니다. 전 세계 누적 판매량 2,400만 장. 그런데 이 곡에도 숨겨진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휘트니 휴스턴은 이 곡을 부를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후보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 단계에서 이 곡이 낙점됩니다. 2010년 2월 11일 휘트니 휴스턴이 사망합니다. 그 직후 이 노래는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다시 3위권에 올라갑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된 사람들은 당신을 항상 사랑할 거야 라는 가사를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 노래가 특히 강렬하게 각인된 이유는 노래방 때문이기도 합니다. And I. 그 고음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구간. 누가 불러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속에서
진심 하나가 터져 나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진심 하나를 꺼내는 행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한 곡이 남았습니다. 이 곡은 다른 네 곡과 달리 아티스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곡, Yesterday, Eyes on Me. 잠깐 멈추겠습니다. 다섯 번째 곡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앞에 네 곡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모두 잃어버릴 무언가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폴 맥카트니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불안을 담았습니다. 셀린 디옹은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딱 한 번 불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것을 알면서 불렀습니다. 돌리 파튼은 떠나야 하는 이별 앞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이 한국의 라디오에서, 영화관에서, 노래방에서 흘렀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던 그 감각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릴 것. 그런데도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제 다섯 번째 곡입니다. Eyes on Me. 1999년 게임 파이널 판타지 8이 출시됩니다. 게임 오프닝과 엔딩에 흐르는 노래. 홍콩 가수 왕페이가 부른 Eyes on Me. 이 노래는 한국에서 게임 팬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PC방이 막 생기기 시작하던 시절,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새천년이 다가오던 시절, 젊은 사람들은 게임 속에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이야기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에서 잃어가는 주인공을 봤습니다. 기억이 지워진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Eyes on Me. 이 곡은 본국인 홍콩이나 다른 나라보다 유독 한국에서 더 오래, 더 깊이 기억됩니다. 나무위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게임의 대히트에 힘입어 노래도 덩달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한국에서만 집중적으로 히트친 흔치 않은 사례. 가수 본인도 내한 공연 때 이 노래의 가사를 전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팬들은 가사를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노래는 단순한 게임 OST가 아니었습니다. IMF를 겪고 가족이 흔들리고 꿈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던 그 세대에게 그래도 나는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는 한 문장이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사연을 알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냥 못 듣는다고. 이 노래들은 단순히 좋은 팝송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들을 만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가장 아픈 순간에 만든 것들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아팠던 순간에 흘렀던 것입니다. 만나야 할 노래와 들어야 할 귀가 정확한 시간에 만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다섯 곡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금 틀어놓고 들으신다면 아마 이전과 다르게 들릴 겁니다. 창문 밖이 보인다면 잠깐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언젠가 어제가 될 오늘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섯 곡을 정리합니다. Yesterday는 꿈에서 깨어나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폴이 남긴 노래입니다. My Heart Will Go On은 데모로 딱 한 번 부른 그 목소리가 역사가 됐습니다. The Show Must Go On은 죽어가던 프레디가 보드카 한 잔 들이키고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I Will Always Love You는 이별이 슬프지 않으려 애쓴 사람의 고백입니다. Eyes on Me는 잊혀도 당신만을 바라보겠다던 한 문장이 세대를 건너온 노래입니다. 오늘 이 다섯 곡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을 지금 바로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십시오. 틀어놓고 창밖을 잠깐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오늘의 단 하나의 제안입니다. 이 다섯 곡 중 당신에게 가장 깊이 박힌 곡은 어느 것인가요? 그리고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신다면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이 노래들 중 하나를 들으며 자기만의 사연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